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재개 움직임이 일었던 강원도 내 겨울 축제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2년 만에 축제 대목을 기다렸던 지역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13개 시군 경로당 2,400여 곳을 임시 휴관했습니다.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나머지 시군도 휴관을 검토 중입니다. 실질적 군 소음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시작된 횡성 군소음 피해 대책위 1인 시위가 1년을 맞았습니다. 지속적 문제 제기에 공군본부가 대화에 나선 것 등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아직도 블랙이글스 스모그 유해성 검증 등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탄소 중립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생활 속 탄소 저감과 탄소 흡수량 관리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눈 온 뒤 펼쳐지는 설경, 또 끝없는 얼음판 같은 겨울 하면 국내에서는 강원도가 사실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김난영 아나운서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겨울 축제에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사실 아직 없어요. 그래서 올해 좀 가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이번에도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도 좀 거리두기랑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됐는데 네. 올해도 역시 지역 축제가 취소돼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아쉬움 드는 건 사실 관광객들은 물론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축제 대목을 기다렸던 지역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0만 명. 2019년 인구 2만 4천 명 화천군에 산천어 축제를 찾은 관광객 수입니다. 축제가 진행되는 한 달 동안 화천군은 그 어느 지역보다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개최를 눈앞에 뒀던 화천 산천어 축제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취소가 결정된 건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입장료와 식당 수입 등 산천어 축제가 주는 직접 경제 유발 효과만 1,300억 원. 화천군 한 해 예산이 3,400억 원가량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축제 대목만을 기다렸던 지역 상인들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낫지. 그래도 뭐가 나도 낫지. 사람이 오면. 그리고 여기는 외지 사람이 나와야 돼. 군인하고. 군인이 면회가 군인 가족들이 면회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 없잖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취소가 돼가지고 상인들이 굉장히 상심이 많이 커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지금 밖으로 외출 나오고 이런 게 다 자제가 돼가지고 축제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산천어는 30만 마리, 약 90톤가량. 축제가 취소되면서 이를 처리하는 것도 골칫거리입니다. 지난해 축제 취소 당시엔 산천어 80톤을 통조림으로 가공해 팔았습니다. 축제를 위해 준비한 산천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산천어 통조림, 어묵, 어간장 등을 만들어 축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90톤을 양식해서 키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식품을 만들어 전량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제가 취소된 건 화천만이 아닙니다. 태백산 눈축제와 인제 빙어축제, 그리고 홍천 강꽁꽁축제와 평창 송어축제 등 지역 대부분의 겨울축제가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개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건 평창 되갈령 눈꽃축제가 유일합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 역시 열리지 않습니다. 강릉과 동해, 속초 등 각 시군은 새해 첫날 관광객들의 백사장 출입 허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별개로 지역 해돋이 명소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정의 초점은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강원도가 10일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내 일부 경로당이 방역 강화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춘천과 원주 등 도내 13개 시군 경로당 2,400여 곳이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휴관 시기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며 평창군은 내년 1월 2일까지 휴관합니다.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릉과 횡성 등 5개 시군도 임시 휴관을 검토 중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등 4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스위스 로잔에서 원격으로 집행위원회를 열고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대회 일정을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로 확정하고 개최 지역을 4곳으로 정했습니다. 지역별 경기 종목은 강릉 빙상, 평창은 노르딕 스키와 썰매, 정선 알파인, 모글스키, 횡성 스노우보드 등입니다. 참가 선수 1,900명이 머물 선수촌은 강릉 원주대학교와 정선 하이원 리조트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도 강원도 수험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일에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를 보면 도내 수능 응시생의 국어 평균 표준 점수는 92.4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101.1점이었습니다. 강원권 수험생 수학 가형의 평균 표준 점수는 90.5점으로 전국 14위였으며 수학 나형은 95.8점으로 15위에 그쳤습니다. 상위권 학생이 분포하는 1, 2등급의 비율도 국어와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서 도내 수험생들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공항과 인접한 횡성 지역은 군 소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소음 피해를 감수해왔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피해를 줄이려는 군 당국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난해부터는 공군 비행단 입구에서 대책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이다혜 기자가 대책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공군 제8전투비행단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군용기 소음의 주 원인인 블랙이글스 해체와 정부 차원의 실질적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십 년간 정부와 공군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요구가 단발성 이슈로 떠올랐다 사그라드는 반복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해왔던 건 물론 상당히 많은 부분 노력을 해왔지만 간헐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입장에서는 소나기만 피하자 이런 반응이었고 매일 출근길 주민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계 당국의 동참을 호소하자 조금씩 길이 열렸습니다. 횡성군과 대책위는 국회 국방위원회를 찾아 블랙이글스 스모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했고 충남 계룡에 위치한 공군본부를 찾아가 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공군본부가 대화의 장에 나왔다. 그리고 참모총장도 만나게 됐고 또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국회 국방위원장하고 만나서 정치적인 해결도 도모해보고 그 사이 3명으로 시작한 1인 시위 인원은 지역 시민사회의 동참으로 수십 명까지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염원에 공군본부는 블랙이글스 스모그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저속 훈련으로 소음을 저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블랙이글스가 내뿜는 스모그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저희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는 공중국외 쇼 위에 다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블랙이글스로 인한 소음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대책위는 여전히 군 소음의 주 원인을 블랙이글스로 규정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블랙이글스는 공군의 자존심이라며 해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스 소음 저감과 스모그 유해성 조사 등 실질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책위의 1인 시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보건소를 다시 한번 코로나19 대응 전담 체제로 전환하는 등 방역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8일부터 정상 업무에 들어갔던 보건소를 다시 코로나19 대응 전담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오는 13일부터 호반체육관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합체육회관에 운영 중인 워킹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는 방문 예방접종이 시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의 오희용 기획홍보팀장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더 늦기 전에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탄소 중립은 최근에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단어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탄소 중립은 차량과 공장에서의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인위적인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습지나 숲의 복원을 통해 탄소의 흡수량을 늘리는 방법 등도 더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상태를 이루는 것이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10일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탄소 중립 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이번 탄소 중립 주간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탄소중립위원회,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전부터 원주 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와 같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더욱 많은 분들이 탄소중립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탄소 중립 주간 이제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을 통한 국민과 직접 만나는 행사가 어려운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식재료 낭비 줄이기, 친환경차 이용하기와 같은 익히 알고 계시는 방법들과 더불어 불필요한 이메일 지우기, 나만의 식물 키우기와 같은 것도 탄소 중립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실천 방법을 영상과 카드 뉴스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선물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정리해 주시죠.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처럼 현재에도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대비해야 합니다. 조그만 실천들이지만 모인다면 기후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고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탄소 중립 생활의 실천과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 만큼 미세먼지를 줄이는 습관이 탄소 중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탄소 중립 주간을 계기로 탄소 중립 생활이 우리 생활 속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기획재정과 오희용 팀장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주간을 맞아 태백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탄소 중립 우수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태백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시범 보급 사업으로 추진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운영과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직접 출자한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태백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도내 전체 공급률 1위로 약 37%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완료돼 내년 1월부터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최근 지역 주요 도로에 교차로 혼잡도 분석을 통한 신호주기 변경 장치와 교통정보 수집, 제공 장치 등 첨단 교통기반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 원 중 국도비 등 25억 원이 투입돼 교통관제 CCTV와 영상 검지기, 스마트 교차로, 자회전 감응 신호 등이 설치됐으며 내년 후속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